다른 종들은 그냥 쫙 밀어버리고 한 종류만 쫙 심고 그러면서 네. 획일화되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먹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근데 좀 그런 생각은 드는 게 종다양성이 훼손이 되고 있다.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게 막 1000가지, 2000가지 있던 것 중에서 한 100가지가 남은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이 들 때가 있는데 무력감은 먹는 걸로 해결을 해야겠죠, 결국. 무력감이 든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네. 그리고 원래 그 다양하던 맛들이 굉장히 맛있는 맛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환경을 위해서 막 다양성을 회복해야 돼. 어떡하지? 이런 거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다시 더 맛있게 먹어보자. 다양하게 즐겁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감을 회복하자. 다양한 걸 우리가 즐겼던 네. 예전에.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대표적인 요즘 나오는 작물들 중에서 이거는 여름에 제철에 먹어야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이도 여름에 너무너무 대표적으로 우리 오이. 체온도 낮춰주고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가지, 토마토, 열매 작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옥수수도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다양한 옥수수들이 나오고 있고 진짜 뭐 애호박 이런 것들도 푸토박이라고 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도 되게 맛있을 계절이잖아요. 지금 있다. 네. 저는 진짜 지금이 그리고 채식하게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아, 사실은 그래요. 여름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면 살 네. 게 많고 맛있는 게 많고. 요새 뭐 하우스 재배를 하니까 겨울에 가도 있긴 한데 맛이 네. 확실히 다르니까.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러면 장민영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많겠지만 물론 좋아하시는 여름 작물은 뭐가 있을까요? 저 진짜 다 좋아가지고 약간 망설여지게 되는데 네. 요즘에는 푸토박 나올 시기여가지고 제가 그걸로 요리 많이 해 드시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애호박이라고 부르는 것들 키우는 데 가보면은 아, 푸토박이 지금 애호박인 건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종류의 이제 호박들 옛날에 조선 호박이라 해서 둥근 호박도 네, 푸토박 네, 네. 많이 드셨죠. 네. 네, 애호박 키우는 데를 가봤더니 이게 비닐로 다 싸놓잖아요, 보면. 아. 그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모양을 곧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둬지면 애들이 육질이 단단해진대요. 네. 이 안에서 이렇게 커야 되니까. 네네. 옆으로 못 크고. 그래서 어쨌든 뭐 맛을 좋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관이 그럼 더 길어지고 이런 스크래치가 안 나니까 유통에 좋아지는 건 있는데 네. 그 비닐 쓰레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맞아요. 그리 편치는 않고 맞아요. 그리고 애호박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아, 마음대로 그러니까 못 크게 네, 막아놓는 숨 쉬지 게. 못할 것 같은 그런 그냥 심리적인 거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이 제각각인 것도 다양성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호박 같은 것도 막 모양이 곱고 이쁜 호박 같은 것만 찾지 마시고 둥근 것도 드셔보시고 휘어있는 것들도 많이 드셔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쉐 그 장터 네. 있는 데 가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생기지 않은 작물들을 파는 걸 보는데요. 그런 심리적인 건 있어요. 소비자들이 살 때 저희가 어떤 사과가 맛있냐 할 때 이렇게 생긴 게 맛있다. 네. 어떤 오이가 맛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맛있다고 배울 때 분명히 이렇게 반듯하고 크고 색깔이 선명하고 이런 걸 맛있으니까 골라라 하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생긴 거 좀 삐뚤어지거나 색이 덜 선명하거나 뭐 좀 구부러져 있거나 이런 네. 것들 좀 그러니까 못난이 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사면 혹시 이게 맛이 덜할까? 영양가가 덜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사과를 예를 들면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맛이 좋죠. 물론 이렇게 파랗게 덜 익은 것보다는. 네. 그치만 이거를 골고루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네. 농부님들이 되게 노력하셔야 돼요. 밑에 반사판을 깔고 아, 그 아래까지 정도로? 빨갛게 아. 익어야지 상품이 좋다고 해서 아. 비싸게 팔리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원래 사과는 해를 받는 부분이 이렇게 더 빨갛게 해서 밑에는 빨갛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네. 아, 이쁘고 그렇구나. 탐스럽고 빨갛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반사판이 어마어마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대요. 네.
네. 그리고 비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토양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네. 다 빨갛지 않아도 되구나. 혹은 조금 모양이 삐뚤어져도 뭐 애호박이 휘었다고 그게 대단히 영양가가 아닌데. 네,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막 너무 반듯반듯하고 이쁜 거보다 그렇게 네.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더 이쁘게 보이는. 네. 지금 반사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싶은 게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네. 햇빛을 밑에서 받을 수 없는데 네, 거기까지 맞아요. 빨개진 건 좀 이상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 전체가 빨개야 된다는 생각만 네, 하고. 맞습니다. 그렇구나. 농부님들이 거기에 반사판까지 깔면서 빨간 사과를 길러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네. 새빨간 것만 좋아하니까 결국 그렇죠. 애호박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비닐을 일일이 이제 다 씌워가면서 씌워서 하고 그거 저희도 다 쓰레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영양가는 차이가 없다. 네. 그리고 맛도 사실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것들이 특별히 맛없을 리가 있겠냐. 네. 못난이 작물을 피할 이유가 없다.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런 여름 작물 중에서 이제 이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하는 음식 혹은 특별히 좋아하시는 작물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 애호박국수 진짜 좋아요. 여름에 그거 봤어요. 충청도식 네. 이제 여름국수인데 네. 그거를 충청도 음식인가요? 네 원래 애호박만 정말 듬뿍 올려가지고 애호박나무를 근데 그냥 애호박나무를 만들어서 올리셔도 되고요. 네. 애호박을 들기름을 휘릭 볶아서 간을 해서 만드시고 집에 얼음이 있으면 네. 그 뜨거운 거를 얼음 한 열알 해가지고 그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럼 팍 식으면서 그렇게 해서 식으면서 그럼 네. 이제 조직감이 조금 탱탱해지거든요. 네. 그럼 식감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걸 약간 짭짤하게 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으면서 애호박 물이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그냥 국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흥건한 양념이 되면서 시원하면서 아작한 그런 애호박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저 애호박 국수 써 있는 것만 보고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너무 국수에 좋아해요. 애호박 올렸겠지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그러면은 그 국수의 면발하고 거의 비슷한 양의 애호박이 들어갈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진짜 너무 쉬워요. 그럼 애호박을 특별히 막 이렇게 채칼로 길쭉길쭉하게 잘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채 되는 건가요? 썰어서 하는 게 저는 제일 강추. 근데 네. 귀찮으시면 뭐 반달로 써셔도 되고요. 근데 그게 저는 국수랑 먹을 때 채가 더 나을 가장 것 같네요. 좋더라고요. 맛있다면 귀찮을 리가 없죠. 채칼에다 한번 썰어서 하는 거야. 네, 그리고 휘리릭 볶으면 끝나는 거라 정말. 애호박 국수 네. 충청도 지역 음식이군요. 또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아무래도 드리고- 비건이다 보니까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토마토 쏨땀 드셔보셨어요? 쏨땀 제가 김치찌개에 토마토를 넣어서 먹긴 해요. 네. 그러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왠지 맛있어요. 비슷할 것 같아요. 쏨땀에 이게 토마토를 넣으면. 네, 쏨땀에 원래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무로 대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쏨땀을. 근데 토마토를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네. 손으로 이렇게 쪼개서 즙을 짜면서 이렇게 넣어요. 한 다음에 네. 쏨땀 양념을 하고 거기에 요즘 옥수수 많이 나오잖아요. 네. 초당 옥수수 같은 거 생으로 이렇게 그냥 쭉쭉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버무려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맛있겠다면서 한편으로 내가 해서 맛있어질까 하는 약간 불안함도 드는데. 맛있어요. 토마토 선생님은 쏨땀. 네. 비건이시니까 네. 그 피쉬 소스 대신에 그 한국 간장 있잖아요. 우리 한식 네, 간장. 한식 간장. 예. 한식 간장 좀 넣어가지고 하면 감칠맛도 좋고, 네, 너무 맛있어요. 그거 토마토 국수에 쏨땀.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 쏨땀도 국수 위에 올려서 비벼서 네. 먹나? 그럼 그 토마토 국수가 되겠네요. 토마토 쏨땀 국수. 네, 네, 오늘 그거는 쌀국수에 해먹는 추천. 네, 그럼 진짜 맛있겠어요. 쌀국수면 오늘 2가지 팁을 얻었습니다. 애호박 국수하고 토마토 쏨땀 쌀국수. 욕심을 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혹시 뭘 먹어볼까요? 이제 가지. 가지요. 네, 가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보통 우리나라에선 나물로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나물 말고도
얘를 구워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편안하게 드시고 싶으면 올리브 오일에 그냥 간단히 구워서 소금 후추만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아. 정말 색다르고 맛있고 그거랑 같이 꿀을 위에 살짝 올리면 꿀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아, 이건 쉬워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예. 거기에 이렇게 너붓너붓하게 썰어가지고 썰어서. 한 다음에 거기에 꿀 한번 드리즐 해가지고 드시면 네, 저 이거 셰프님이 알려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가지를 구워서 그냥 약간만 양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전 지금도 그렇죠. 양식 집에 가면은 가니쉬를 옆에 둘 때 가지를 그렇게 구워서 주면 네. 이게 나물보다 맛있네 생각했던 적은 있어요. 네, 네. 근데 뭔가 그래도 특별하게 구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 구워서 네, 네. 아무 기름도 없이 그냥 구워서 그냥 구워도 되고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도 되고 나는 그러니까 또 가지가 기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좀 깊은 맛이 좋다 하시면은 처음부터 기름에 구우셔도 돼요. 튀겨 드셔도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죠. 가지는 진짜 저는 주로 튀겨 먹었는데 조금 번거롭긴 해요. 막 이렇게 튀김옷 입혀서 튀기고 네. 이러면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은 그러면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가 다 좋으시겠지만 종다양성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이때면 정말 이 음식이 진짜 맛있지 하는 근데 거. 조금 어려운 게 진짜 네, 네. 봄에는 봄나물이 쏟아질 때잖아요. 너무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좋을 때고 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열매작물이 쏟아질 때여가지고 네. 또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너무 좋고 가을에는 또 야생버섯이 쏟아지거든요. 야생버섯이요. 네. 그래서 가을이 또 빨리 와야겠네요. 네, 버섯 너무 좋아해서 네. 쏟아지고 겨울에는 또 수산물이 굉장히 풍부할 때예요. 수산물이 겨울에 그렇지 굴이나 다 겨울에 네, 먹으라고 해조류도 그러죠. 예. 겨울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래서 계절마다 되게 먹을 게 넘쳐나죠. 말씀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겨울에 땅에서는 작물들이 네, 이제 좀 바다로 땅 속으로 갑니다. 들어가고 쉬는데 바다에서는 그때 왕성하게 네.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해조류를 네. 너물이라고 하세요. 너물이요. 네, 나물을 이제 사투리로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래서 저도 바다나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조류. 네, 땅이 끝나고 이제 바다에서는 막 겨울에는 바다로 그렇게 갔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봄이면 다시 땅으로 와서 네. 나물이 되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야생 버섯 말씀하시니까 가을은 아니지만 선생님 혹시 그럼 버섯을 보면 이거 먹어도 돼, 못 먹어 이거 금방 구분하세요? 저 산에서 보면은 네. 이제 제가 아는 것들은 구분이 되고 모르는 것들은 섣불리 전혀 건드리지 않죠. 아예 네. 그냥 안 건드리는. 근데 그렇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야생버섯 많이 먹어가지고 네. 저는 조금의 독성이 있는 것들은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도시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드셔보셨던 분들은 독이 없다고 하는 것들도 조금 배앓이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우려 드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야생버섯이 맛있고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도 저도 이제 겁이 나서 못 먹는 편인데 한번 먹고 탈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못 먹는 편인데 가을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또 여쭤봐야겠네요. 가을에 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야생버섯들 알려드릴게요. 네, 아직은 여름이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토마토 쏨땀, 애호박 국수, 가지구이 네, 오늘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여름 작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 팁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못난이 작물도 가리지 말고 먹자. 오늘 장민영 아웃플래닛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